예, 그 첫 질문자는 기자단에서 대강 언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신문의 이밀령 기자님 아마 처음부터 가장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이밀령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4년 특히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돌이켜보셨을 때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명처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꺼번에 너무 중요한 질문을 모아주셨는데, 예, 어쨌든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 부분은 일단 지난 사회를 맞이하는 소회기도 한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917년 취임 당시 그 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서 소부장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고 그 방역의 성공에 힘입어서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정복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루어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가소평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청문회 문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또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세무자료라든지 뭐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정가 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그 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될 역할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 인력들이 태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와야 된다. 과기계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 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릎서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검증 질문서의 그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들 포기하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양 두 개를 함께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좀 이렇게 개선돼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